하나는 그 물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그 물건을 우리가 구매자가 받았을 때 검사해서 합격을 시킬 것인지 불합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으로서 이 스펙이 작용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스펙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스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다.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전달하는 방법에는 수단에는 퍼포먼스 스펙과 디자인 스펙 크게 나누자면 이렇게 둘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스펙과 디자인 스펙으로 될 수 있겠는데요. 우리말로 하자면 퍼포먼스 스펙은 성능 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자인 스펙의 경우는 제조 규격 또는 설계 사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봐서 이 퍼포먼스 스펙과 디자인 스펙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퍼포먼스 스펙과 디자인 스펙의 차이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 스펙은 구매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제조 공정이나 사용해야 될 재료 이런 것을 규정을 하질 않습니다. 이 퍼포먼스 스펙에서는 구매자가 결정짓는 것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그 물품이나 서비스의 기능, 결과물 그런 것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서 공급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공급자는 이 퍼포먼스 스펙을 받아서 공급자 자신이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고 제조를 해서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그런 것이 이 퍼포먼스 스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 물건에 대한 결과물이 만약에 잘못되었다 했을 때 책임의 문제가 어디에 귀속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디자인 스펙의 경우는 그 스펙을 잘못 만든 구매자 측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물건이 불량이다 했다고 했을 때 공급자 입장에서는 주어진 스펙의 일치 여부만 확인을 하면 공급자가 책임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애당초에 그 스펙이 잘못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 물품이 잘못됐을 때 구매자의 책임으로 리스크가 귀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퍼포먼스 스펙의 경우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결과물, 성능에 대해서 공급자가 설계를 했고 제조를 해서 납품을 했는데 바랬던 구매자가 바라는 그 물품의 성능이 안 나오는 상태가 된다면 자,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제조를 한 공급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퍼포먼스 디자인 스펙은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두 개의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스펙과 디자인 스펙. 자, 퍼포먼스 스펙의 경우는 그 최종 물품, 결과물이 잘못되었을 때 그 리스크를 누가 안느냐. 퍼포먼스 스펙의 경우는 서플라이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디자인 스펙의 경우는 반대로 바이어가 처음에 디자인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서의 물품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최종 리스크는 바이어가 진다라고 되어 있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스펙의 경우는 사실상 구매자가 내가 어떤 물건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 물품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퍼포먼스 스펙을 서플라이어에게 제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서플라이어와 협업적인 상황을 조성을 하고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물품을 획득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서플라이어와 협업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요. 디자인 스펙의 경우는 반대로 서플라이어들을 경합을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어드밴티지를 구매자가 획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퍼포먼스 스펙은 콜라보레이티브 형태를 통해서 네고시에이션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겠고요. 반대로 디자인 스펙의 경우는 경쟁, 입찰